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미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30대에게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베스트 4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피부과 시술들을 받아보면서 이 30대에게 꼭 필요한 시술 4가지 정도만 추려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요 고급 정보들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풀어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요, 이 피부과 시술을 강요한다거나 이 시술 자체를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한 번쯤 나도 피부과 시술을 받아볼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각 시술의 이 특징과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고요. 피부과 시술을 받으실 때는요, 이 본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시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고민을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시술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받았을 때 좋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때 혹시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대에게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총 베스트 4 먼저 그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 리프팅 탄력입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요, 이 탄력이나 리프팅 부분에서 조금 처지는 부분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자의 피부 나이가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이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월을 비껴가려면 이 30대에 리프팅 탄력 시술을 좀 고민해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링크, 울세라, 그리고 요즘에는 뭐 써마지, 뭐 울써마지, 인모드, 올리지오 정말 다양한 이 시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시술은 울세라랑 슈링크인데요. 이 울세라가 원래 이 리프팅 초음파 레이저로 먼저 나와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출시한 게 이 슈링크라는 기기고요. 울세라가 이 슈링크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이고요. 슈링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울세라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은 가격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부 안쪽에, 피부 근막층이라든지 피부 안쪽에다가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살짝 화상을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 안쪽을 살짝 화상을 입히게 되면 여러분들 이 고기를 구웠을 때 고기를 구우면 좀 이렇게 고기가 두꺼웠던 고기가 좀 얇아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안쪽에 열 에너지를 가하면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탄력의 효과가 좀 생기는 거고 이 피부가 살짝 화상을 입었잖아요. 안쪽에 이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피부가 재생이 되고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리프팅, 탄력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 초음파 레이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얼굴 하나 봤는데 뭐 100샷부터 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200샷 또는 300샷 정도를 받고 있고요.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받는 거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나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사실 슈링크보다 좀 더 강한 에너지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해가지고 받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슈링크랑 울세라 둘 다 받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울세라가 좀 더 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슈링크 같은 경우도 받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이 얼굴 살이 이렇게 좀 탱탱하게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거울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당겨진 느낌? 좀 더 탄력이 생긴 느낌을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받아보시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픈 거는 싫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처음 초음파 레이저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슈링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슈링크를 했는데 효과가 좋다 하시면은 그걸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했는데 조금 더 큰 효과를 좀 한 번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울세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주름 개선인데요. 여러분들 주름 개선 하면은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전체에 다 조금씩 땀을 떠서 맞는 스킨 보톡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마나 미간 쪽에 주름 보톡스 형태로 해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마 미간 보톡스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마 쪽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짜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마 쪽 피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 이마 쪽 피부를 자세히 봤더니 뭔가 조글조글하게 잔주름 같은 게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어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앞머리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다니다가 언뜻 봤는데 이마 쪽에 잔주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좀 인상을 쓰는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마에 좀 미간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여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의 잔주름이 좀 보여가지고 요거 빨리 예방 안 하면은 나중에 깊은 주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다가 이 이마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금 주름 예방과 지금의 형태에서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좀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마 보톡스랑 미간 보톡스를 한번 맞아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마에 스킨 보톡스만 살짝 맞았었는데 병원을 바꾸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마에 이제 보톡스를 맞고 미간 쪽에 제가 주름을 좀 인상을 쓴대요.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미간 쪽에도 같이 보톡스를 놔주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이마 주름이나 미간 주름이 조금 진행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았고, 요거를 맞았을 때 한 일주 정도 지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살짝 이렇게 판판하게 펴진 느낌과 함께 조금 윤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좀 광 같은 것도 이마에 돌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기적으로 맞아주면은 좀 주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내성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주 맞으시는 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보톡스 종류 중에서도 독일에서 나온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썼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게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오민으로 맞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6개월 최소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주기로 해서 맞으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에서 그 이상, 지금까지는 그 6개월 주기로 해서 맞아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맞다 보면은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이 보톡스를 사용을 못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좀 1년 주기로,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이에 이제 한 번씩 맞는 주기로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결 개선입니다. 자, 피부결 개선이라고 하면은 스킨 부스터 주사 생각나시죠? 딱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 주사 중에서도 여러분들 물광 주사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정말 유명한, 요즘에 정말 유명한 그 리쥬란 힐러 다들 알고 계시죠? 광고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리쥬란 힐러가 있고요. 그리고 샤넬 주사도 있습니다. 이 샤넬 주사는 원래 프랑스에서 온 이 스킨 부스터 주사인데 이름이 샤넬 주사라고 붙여졌거든요. 그거를 맞고 나면은 피부가 좀 샤넬의 이 컨셉 느낌처럼 좀 고급스럽고 좀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샤넬 주사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이 샤넬 측에서 본인들 이름을 붙인 그 주사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샤넬 주사라고 보통 병원에서 부르지는 않고요. 시메드 NCTF 주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던 샤넬 주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시술은요, 이 리쥬란 힐러랑 샤넬 주사입니다. 요거 두 개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리쥬란 힐러는 연어 성분에서 추출을 한 성분을 이제 피부에 주입을 하는 건데, 이 연어에 있는 그 성분이 우리 피부의 DNA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으면 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잔주름 개선, 피부 탄력 개선 이런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거 맞으면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좀 재생이 잘 돼서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샤넬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건조하신 분들, 저같이 건조하신 분들이 맞았을 때 피부가 촉촉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톤 개선, 광채, 결 개선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리쥬란으로 좀 더 돌아가 보면은 이 리쥬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샤넬 주사보다는 입자가 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맞았을 때 주사 중에서는 가장 아프다고 하는 주사고요. 저도 이거 얘기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손주사 형태로는 리쥬란 힐러를 맞아보진 않았고, 이 리쥬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주사 형태는 아니고 여러 개의 바늘이 좀 뭐라 해야지 9개의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짝짝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찌르면서 그 주사액을 주입하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리쥬메이트라는 기기가 있어서 저는 그 형태로 한번 맞아봤었는데, 네, 확실히 그게 뭐 손주사가 더 효과가 좋다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리쥬메이트를 사용해서 했을 때 좀 소실되는 양이 많다 해가지고 손주사가 확실히 더 뭐 많은 양이 들어가서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거까지는 받아보지는 못했었고, 대신 요거에 이제 요 리쥬란 힐러 성분에 그 리도카인이라는 약간 그 마취제의 그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섞어서 만든 리쥬란 HB, 리쥬란 HB 플러스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한 50% 정도는 감소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리쥬란 힐러의 효과는 보고 싶은데 통증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리쥬메이트를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HB짜리 붙은 거, 그 제품으로 한번 받아보시면은 조금 통증은 줄이면서 이 리쥬란 힐러 효과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샤넬 주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속광이라든지 뭐 피부결 개선, 뭐 촉촉해지는 거, 수분감으로 피부가 차오를 수 있는 거,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샤넬 주사의 성분은 이 화장품 성분이라고 해서 손주사 형태로는 사실 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참고를 부탁드리고, 이 MTS 방식이라고 해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로 이제 요 성분들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에 가면은 한 3회를 세트로 해서 받도록 좀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2-3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받아보시면은 뭐 적으면 한 달 지나면서 바로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받고 나면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좀 더 뭐 지속적으로 효과를 누리고 싶다 또는 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피부가 좀 건조하다 싶을 때 뭐 환절기라든지 좀 이때쯤이면 좀 스킨 부스터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할 때 좀 가끔 가가지고 받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입자가 크고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운 타임이 좀 길게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샤넬 주사 같은 경우는 저는 맞았을 때 그냥 그날 당일 좀 불긋불긋했던 것 같고, 보통 받고 나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은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이제 붉은 기운은 좀 남아있고 이랬었고, 샤넬 말고 그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뭐 볼록볼록한 게 좀 더 심하고 조금 한 2-3일 정도 더 그 주사의 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간다고 하니까 다음날 바로 뭐 중요한 일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네 번째 마지막 추천 시술인데요. 요거는 이제 얼굴 라인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V라인이나 갸름한 얼굴형이 아니고 좀
둥글고 좀 하관이 좀 발달된 얼굴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요 얼굴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갸름하게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턱 보톡스 같은 경우도 받고 있고요. 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는 이게 근육이 좀 발달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앙 물었을 때 좀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턱 보톡스를 맞고 나면은 조금 여기가 빠지면서 조금 저 같은 이 얼굴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한, 좀 하관이 발달한 이런 얼굴형은 좀 효과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한 6개월 주기로 해서 받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이 턱보톡스 받았을 때 요게 이제 얼굴이 좀 근육이 빠지면서 좀 줄어들잖아요. 정말 미세하게라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남은 살들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턱보톡스 많이 받으면 여기 살 처진다 이런 얘기 많이 돌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이거 턱 보톡스를 받을 때 뭐 윤곽 주사나 이제 약간 리프팅 레이저, 뭐 슈링크 이런 거를 같이 결합해서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 한 달, 요것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거든요. 요걸 빠지는 기간에 맞춰서 이제 윤곽 주사라든지 뭐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해주면 요게 빠지면요 남는 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윤곽 주사나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좀 줄어들고 올려붙고 이렇게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얼굴 라인 개선으로 해가지고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턱 보톡스, 윤곽 주사,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해서 받으면 턱의 근육을 빼면서 갸름하게 해주면서도 살이 처지지 않게 조금 올려붙고 살이 좀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얼굴 라인 개선을 위해서는 그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팔자 같은 거 처지는 거 좀 고민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 정말 많이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뾰족한 그 100% 완벽한 방법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필러를 잘 맞는 편은 아니어서 이 팔자주름 필러도 고민은 했지만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필러가 뭐 올라간다든지 뭐 오히려 나중에 결국 쌓여서 여기를 녹여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방법 비추인 것 같고, 이게 팔자 주름도 사실은 요 위에 뭐 이런 살들이 좀 처지면서 더 주름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얼굴살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윤곽 주사를 통해서 요런 데 살들을 요런 부분 살들을 좀 줄여주면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게 덜하니까 좀 덜 처진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의사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실제로 받았을 때 느꼈어가지고 요런 부분들, 그리고 턱 라인도 이렇게 저는 좀 살이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윤곽 주사를 받으면 좀 처짐을, 아무래도 이 무거우면 더 처지잖아요. 얼굴 살이 많고 무거울수록 더 처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량하는 느낌. 당연히 다이어트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시술로서는 윤곽 주사를 통해서 조금 이 얼굴 살들을 관리해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윤곽 주사도 스테로이드 없는 거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들어간 윤곽 주사도 굉장히 많고, 이게 윤곽 주사가 병원마다 배합이라든지 들어가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그런 성분으로 배합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받아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자기한테 맞는 그 배합으로 하는, 그러니까 맞는다는 거는 받았을 때 확실히 요 빠지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곳은 요거를 맞았을 때 저는 좀 확실히 좀 효과를 보긴 했어요. 좀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인다거나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제품, 스테로이드가 없는 윤곽 주사를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슈링크나 뭐 울세라 이런 거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처짐도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서 얼굴형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요거를 4번째 베스트 4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30대에게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베스트 4 이렇게 같이 알아봤는데요. 절대 뭐 시술을 조장한다거나 뭐 시술을 꼭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내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말 시중에 정말 많은 이 시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미리 해본 사람으로서 미리 해보고 경험해봐서 효과를 본 사람으로서 요거를 조금 추려가지고 요 고급 정보들을 여러 번 드리면 아무래도 좀 취사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부과 시술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홈케어, 제가 홈케어 뒤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팩으로 수분 관리하고 뭐 수분크림 주기적으로 계속 발라주시면서 피부의 노화에 적은 바로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과 바로 이 자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제품도 나갈 때마다 꼼꼼하게 매일매일 발라주시고 수분크림도 이제 물론 화장을 했을 때는 계속 덧바르긴 어렵겠지만 집에서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수분크림 덧바르고 하면서 이 수분 관리 해주시는 거 그리고 물 많이 마시는 거, 비타민 먹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이 노화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시술에만 의존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홈케어와 병행을 해서 정말 뭐 시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